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위약금이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위약금 분쟁의 경우에는 그 쟁점에 따른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로 다투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위약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위약금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인데요. 먼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잖아요. 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손해배상입니다. 반면 위약벌이라는 것은 그 계약 위반 그 자체로 부과하는 금원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그냥 계약 위반에 따라서 벌칙으로 지불하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약벌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약벌의 경우에는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이 예상의 이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약벌은 어마무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에는 민법 조항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약벌의 경우에는 판례에서 감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감액 여부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이 위약금 상당액만 지급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실제 손해를 더 지급하고 끝낼 것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 분쟁이 소송으로 갔을 때 이 성격에 대해서 반드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위약벌이다, 별도의 손해를 지급하라, 이렇게 다툼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주로 판단이 될까요? 일단 민법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정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번복이 가능하고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판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해석을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이걸 다 읽는 거는 불필요하니까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을 두고 있고 위약벌도 같이 두고 있다. 그리고 실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조항이 따로 있다.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약벌로 인정될 여지가 크겠죠. 추정 규정이 있기도 하고,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되게 많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약벌로 인정받는 게 크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다투고 넘어가셔야겠죠. 두 번째로 이제 다투어지는 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이 됐을 때 감액이 쟁점이 되겠죠. 이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이라면 감액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띄워드리는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채권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나 예상이 되는 손해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다하게 크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감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액 주장을 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나 예상되는 손해를 같이 입증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는 당연히 손해배상액 예정이니까 법원에서 마음대로 줄여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감액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지 감액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게 왜 감액이 되면 안 되는지,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해야겠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 빠질 수 없는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거는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건 소송으로 가셔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감액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다퉈볼 만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위약벌인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에 따라 무효다.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위약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해서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무를 강제해서 얻어진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서 그 약정된 벌이 너무 과도하게 무겁다, 이런 경우라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주장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위약벌이 과다하다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적 성격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정해지는 재판이 아니라 판결 선고는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감액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가사 위약벌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같이 이제 공방이 오가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또 쟁점은 귀책사유의 유무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약벌이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고 귀책사유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당연히 계약이 이행 안 했으니까 이 법정까지 왔겠죠. 그리고 위약금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채무자한테 귀책사유가 있어야지 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방이 오가겠죠. 뭐 통화 내역, 메시지, 뭐 이행 관련된 서면, 계약서, 이런 것들이 다 제출이 돼서 공방이 오가게 됩니다. 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이제 다섯 번째는 약관규제법에 관한 쟁점입니다. 사업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속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을 약관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죠? 약관 많이 보셨죠? 이 약관에 의해서 위약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규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약관규제법에서는 손해배상액의 경우에 무효라고 정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이 위약벌의 경우에도 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이든 위약벌이든 이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을 때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거의 다 해석에 대한 싸움입니다.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오가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이렇게 막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이때는 정말 이제 혼자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변호사의 감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위약금 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권유드리고요. 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